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매몰찬 아들의 목소리.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전화를 해보았지만 아들은 연락처를 지운 것인지 정말로 전화를 받지 않았지요. 그것이 평생을 애지중지했던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순자 씨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어요.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다 들어주던 착한 아들이 혼자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자 씨였어요. 순자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늘 며느리가 못마땅했던 순자 씨는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건 며느리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 괘씸한 며느리를 가만두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으면 욕설을 퍼부어주고 당장 내 아들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칠 참이었어요. 하지만 전화 신호음만 들릴 뿐 며느리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하고 또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순자 씨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평소 엄마라면 껌뻑 죽던 착한 아들이었는데 어쩌다가 아들은 이토록 냉정하게 돌변하게 되었을까요? 어째서 아들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게 되었을까요? 순자 씨는 이제 누굴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하던 아들과 더 이상 연락을 할 수 없게 된 한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남에 거주하는 강순자 씨는 일찍 남편을 보내고 아들과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홀로 된 엄마가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봐왔던 아들은 기특하게도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잘 커주었지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괜찮은 대학에 진학을 했고 좋은 직장까지 잡았습니다. 월급을 타면 꼬박꼬박 엄마에게 용돈을 붙이는 것도 잊지 않는 너무 착하고 기특한 아들이었어요. 주말이면 아들은 엄마를 모시고 외식도 하고 백화점에 모시고 가서 옷도 사드리곤 했어요. 순자 씨는 그동안의 고생을 모두 다 치유받는 듯 아들과 보내는 시간이 꿈결처럼 행복했습니다. 이제 순자 씨와 아들의 행복한 시간은 영원할 줄로만 알았지요. 어느 날 아들은 결혼할 사람이 있다며 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요. 같은 직장에서 둘은 사랑에 빠졌다고 했고 곧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두 남녀는 너무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어요. 순자 씨는 드디어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됐구나 싶어 한마음으로 둘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결혼하면 따로 나가서 살게요. 아들이 순자 씨에게 한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늘 둘이 함께 밥도 먹고 시간도 보내곤 했는데 유일한 순자 씨의 버팀목인 아들이 나가서 살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결혼하면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요. 자주 찾아뵙고 연락드릴 테니 너무 염려 마세요. 아들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마음이 어떤지 아들은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서운한 생각이 마구 밀려들었지요. 왜 새아가가 그렇게 하자고 해? 순자 씨는 물었어요. 아들은 여태 엄마와 함께 사는 걸 불편해했을 리가 없을 테니까요. 네, 뭐 아무래도 며느리가 자식과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순자 씨가 며느리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게 된 것은요.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온 소중한 아들이 며느리 때문에 자신의 곁을 떠난다고 생각한 순자 씨는 벌써부터 며느리 될 여자가 미워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순자 씨는 이대로 아들이 따로 나가 살게 되면 영영 아들을 빼앗길 것만 같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반대다. 평생 엄마는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결혼한다고 엄마는 내팽개치겠다는 거니? 그것도 아내 될 여자 말 한마디 때문에? 생각지 못한 엄마의 날이 선 말투에 아들은 몹시 당황한 것처럼 보였어요. 엄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엄마를 내팽개치겠어요?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아들은 엄마가 역정을 내자 쩔쩔매며 엄마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엄마, 저도 둘이 신혼을 좀 즐겨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무래도 집에 어른이 계시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아들은 엄마 마음을 바꿔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절대 안 돼. 엄마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엄마 죽으면 그때 너네 둘이 평생 같이 살면 되잖아. 엄마는 혼잔데 네가 엄마 버리면 엄마 혼자 외롭게 늙어 죽으란 말이야. 순자 씨는 필사적으로 아들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지금 잡지 못하면 영영 며느리에게 아들을 빼앗겨 버릴 것만 같아 미칠 듯이 불안했어요. 엄마, 제가 자주 연락드릴게요, 네. 요새 누가 시부모 모시고 산다고 그래요. 다 따로 살지. 아들도 엄마를 설득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결국 순자 씨는 아들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아들은 예정대로 결혼을 했고 분가에서 신접살림을 차렸습니다. 양보하고 또해서 어머니와 살던 본가와 가까운 곳에 집을 얻었지요. 순자 씨는 분했지만 그것에 만족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특별히 순자 씨에게 다정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적당히 예의를 지키고 적당히 도리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며느리가 못마땅했어요. 자신에게 굳이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고 잘하려고 크게 노력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인 아들을 빼앗아 가놓고 며느리는 속이 참 편해 보였지요. 늘 외롭고 쓸쓸한 자신과는 달리 며느리는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나한테 어떤 아들인데. 순자 씨는 며느리만 보면 공연히 이가 부득부득 갈렸어요. 가깝다는 핑계로 자꾸 아들 집에 가게 된 것은 그래서였습니다. 어떻게든 며느리 트집을 잡아 아들로부터 떼어놓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 넌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냉장고가 이게 뭐니? 이런 음식을 먹고 어떻게 출근을 시켜? 내 아들을! 순자 씨는 불시에 냉장고 검사를 하고 잔소리를 퍼붓기도 하고 옷장을 뒤져 빨랫감을 찾아내 잔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묻지도 않고 잔뜩 해놓은 반찬을 가져다 냉장고에 채워놓고 먹나 안 먹나 감시를 하기도 했지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간섭에 지쳐갔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신 것 같아. 나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인데 대체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야? 시대착오적인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건 상식 바뀌잖아. 며느리는 순자 씨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외로워서 그러시는 것 같아. 내가 엄마랑 얘기 좀 해볼게. 순자 씨가 며느리를 들들 볶고 나면 꼭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살림에 간섭 좀 그만해 주세요. 둘 다 똑같이 일하는데 왜 자꾸 며느리한테만 트집을 잡고 그러세요? 그러면 순자 씨는 기다렸다는 듯 며느리 험담을 퍼부었습니다. 걔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딴 소리를 해? 그렇게 억울하면 집에서 살림을 제대로 하라고 해. 난 너 그런 음식 먹으면서 출근하는 꼴 못 본다. 순자 씨는 자신처럼 며느리가 아들에게 잘해줄 수 없다는 걸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들이 같이 살고 있는 며느리보다 엄마가 더 낫다고, 엄마가 최고라고, 며느리보다 난 엄마가 더 좋다고. 사실은 그런 말이 듣고 싶었던 거지요. 아들이 엄마를 계속 생각하고 그리워해 주기를 바랬으니까요. 엄마, 제발요. 저 이제 분가했고 독립했잖아요. 그걸 좀 존중해 주셔야죠. 아들은 막무가내로 며느리만 구박하는 엄마를 설득하고 달래는 것에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엄마는 들으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어떻게든 며느리 욕을 하려고 작정한 사람만 같았습니다. 자주 왕래하고 챙겨드리려고 집도 가까운 곳에 얻었는데 어머니의 과도한 참견 때문에 아내는 오히려 시어머니를 점점 더 싫어하고 불편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살갑고 부침성 있는 성격은 아니었어도 도리를 하려고 애쓰던 며느리였는데 정성에 보답받기는커녕 늘 욕만 먹으니 며느리는 이제 그것마저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번 연휴 때는 나 어머니 뵈러 못 가겠어. 그냥 우리 둘이 해외여행 가면 안 될까? 아들은 아내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엄마 때문에 늘 들들 볶이고 감시당하고 잘하려고 해도 욕만 먹는 구박덩어리 며느리 취급이나 받던 아내가 여행을 가자는데 어떻게 마다할 수 있었겠습니까?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이번엔 우리 둘이만 보내자. 아들은 이번 기회에 여행을 가서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아내의 기분을 풀어줄 생각이었습니다. 뭐? 여행? 둘이서 연휴에 해외여행을 간다는 말에 순자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연휴에 아들 내외가 오면 며느리 구박할 생각만 잔뜩 하고 있었는데 둘이 여행을 간다는 소리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도 아들과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순자 씨는 재빨리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가자. 네. 나도 같이 가자고. 그 여행. 엄마도 아들하고 같이 해외여행 한번 해보게. 연휴에 집에만 있으라는 법이 있니? 너네만 좋은 구경하려고? 엄마도 같이 가. 순자 씨는 생각해보니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갑자기 들뜨기 시작했어요. 아들 내외 보필을 받으며 해외여행을 갈 생각을 하니 바로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이 생각을 내가 왜 진작 못했나 했지요. 그건 안 돼요. 들뜬 순자 씨의 기대와 달리 칼 같은 아들의 거절은 얼음처럼 냉랭했어요. 순식간에 순자 씨의 마음도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며느리만 얽히면 아들은 갑자기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없었을 때에는 무엇이든 엄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던 아들이었는데 며느리만 엮이면 이제는 순자 씨가 원하는 건 다 안 된다는 아들. 순자 씨는 서운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넌 무슨 애가 며느리 편만 들고 엄마가 정말 너무 서운하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엄마보다 네 마누라가 더 중요하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순자 씨는 전화기를 붙들고 하염없이 흐느끼며 울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울어도 어디 너희들이 감히 여행을 갈 수 있을지 보자.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다음에는 엄마 모시고 제가 좋은데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번엔 둘이 다녀오겠습니다. 아들은 침착하게 말하고는 엄마의 울음소리가 미처 그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 씨는 기가 막혔어요. 어째 점점 더 아들이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움켜쥐면 쥘수록 아들은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순자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어머니.
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며느리는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순자 씨는 그만 분을 참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년아! 너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어? 감히 연휴에 니들끼리 여행을 가? 넌 도리도 모르니? 이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아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분을 며느리한테 다 쏟아부은 순자 씨.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난데없이 시어머니로부터 욕설을 들은 며느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행을 간다는 말을 남편으로부터 전해 들은 시어머니가 못마땅해 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런 상식 밖의 언행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며느리였어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누가 들을까 전화기를 들고 사무실 밖으로 뛰어나왔지만 그 사이에도 전화기에서는 시어머니의 욕설이 계속 고래고래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낯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 간다는 말이 이런 말을 들을 일인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며느리가 무슨 큰 범죄라도 저지른 것 마냥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며느리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들 빼앗은 죄인인 거구나. 시어머니는 아들을 독립시킬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며느리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아들에게 의지해온 사람이 온전히 아들이 독립하도록 놔두지 못하고 다시 아들을 돌려받기를 원하는구나.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본심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날 밤 둘이 어머니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자기가 독립된 성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 내가 아들을 빼앗아간 나쁜 년이라고만 생각하셔. 그래, 맞아. 우리 엄마 나한테만 의지해서 사신 분이야. 누구한테도 아들 옆자리를 양보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행동하실 줄은 나도 예상하지 못했어. 홀로 썩이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홀어머니. 독립하고 분가까지 한 아들 내외에 대한 집착은 어머니에 대한 자식들의 연민까지도 앗아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니의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 내가 부당한 대접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 며느리는 남편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결혼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을 테니까요.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아내였지요. 충분히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왕래를 자주 하며 지낼 수도 있었는데 왜 어머니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고 드는지 아들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온전히 엄마 옆에만 붙어 있기를 바라고 엄마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 처음으로 이기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엄마에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성인이고 어른이에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결혼을 했고 제 가정이 우선인 건 어쩔 수 없어요. 서운하셔도 그건 엄마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순자 씨는 아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언젠가는 자신의 곁으로 돌아올 거라고 예전처럼 단둘이 오손도손 행복했던 때가 다시 올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아들은 순자 씨 바램과 정반대의 말만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엄마 죽으면 너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래. 엄마 눈에서 이렇게 피눈물 나게 하고 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니? 순자 씨는 울고 또 울었어요. 아들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심정으로 흐느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다시 봐주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아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들은 차가운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들은 통장으로 꼬박꼬박 용돈도 넣어주고 명절이면 선물도 보내오곤 했지만 여전히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순자 씨는 어쩔 수 없이 혼자의 생활을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로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던 소중한 아들을 그렇게 반강제로 놓아주게 된 순자 씨. 자식을 놔주기 싫은 욕심에 오히려 관계가 악화된 순자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랍니다. 순자 씨처럼 자식이 독립하는 데에 방해가 되고 있는 부모님은 없으신가요? 자식이 커서 스스로 독립할 때 같이 박수 쳐주고 힘이 되어주는 부모가 되어주지 못하고 자식의 발목을 잡는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사랑을 받고 큰 아이들은 독립한 후에도 얼마든지 부모를 잘 챙기려고 합니다. 부모가 욕심을 내거나 자식 앞길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지요. 자식이 내 전화를 피하거나 연락이 지나치게 없다면 내가 혹시 자식에게 부담을 준 것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세요. 왜 전화를 안 하냐, 왜 안 오냐는 식으로 자꾸 짐을 지우는 말을 하기보다는 언제나 너를 응원한다는 말, 널 믿는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더 해주면 어떨까요? 거친 세상에서 자리 잡고 살아남느라 오늘도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자식들에게 부모가 세상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